오늘 보실 차는 니로 하이브리드입니다. 자, 먼저 이 차량의 사양부터 말씀드리자면 니로 하이브리드 22년형 모델이고요. 시그니처 사양의 옵션은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은 기본 사양의 차량입니다. 가장 최상위 트림인 시그니처 트림이기 때문에 웬만한 옵션들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니로입니다. 자, 먼저 전면부에 보시면 22년형 출시되면서 이렇게 새로운 엠블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구형 엠블럼에서 신형 엠블럼으로 바뀌고 있는 시기인데, 자, 이번 니로가 이렇게 엠블럼이 바뀌었고요. 이 엠블럼 변경 예정인 차량들 보면 지금 K3, 니로, K8, K9은 이미 변경된 모델로 출고가 되고 있고요. 모닝도 6월에 변경이 됐습니다. K5도 6월에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7월 달에 변경될 예정인 차량들이 셀토스, 카니발, 여기도 카니발이 있네요. 이 카니발도 7월에 엠블럼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렌토도 변경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레이도 7월 달에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엠블럼이 변경되면서 연식 변경이 함께 진행되다 보니까 니로나 레이 이런 차들처럼 한 달 만에 출고가 되는 차량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카니발이나 소렌토처럼 좀 오래 기다리고 있는 차량들 있잖아요. 그런 차량들은 3월, 4월 이때 계약하신 분들이 이제 막 배정을 받기 시작하는데, 차량 배정을 받았는데 엠블럼이 바뀌기 전 모델로 배정을 받아서 출고를 미루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출고를 미루게 되면 다시 현재 시점부터 지금까지 기다린 것만큼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을 출고 받자니 구형 엠블럼이 적용되고, 신형 엠블럼이 적용된 연식 변경 모델을 받자니 또 다시 기다려야 되고, 지금 연식 변경과 엠블럼이 바뀌는 이 시점에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어쨌든 오늘 보실 차는 이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제일 최상위 트림인 시그니처 트림에서 선택 옵션을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은 사양입니다. 아무래도 시그니처 트림이 가장 높은 트림이다 보니까 웬만한 옵션들은 기본 적용돼 있어요. 일단 헤드램프도 LED 헤드램프랑 LED 방향지시 등 모두 기본 적용돼 있고요.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주간 주행등이랑 포지셔닝 램프 이렇게 두 줄로 이쁘게 돼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LED 안개등 적용돼 있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이 기본 적용돼 있기 때문에 전방 레이더 센서 커버랑 그다음에 앞유리에 전방 카메라 함께 기본 제공되고요. 전방 주차 센서도 이렇게 적용이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휠 같은 경우도 18인치 휠 기본 적용이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미쉐린 타이어 MXM4, 그리고 아주 수명이 길기로 유명하죠. 이 타이어 적용되고요. 사이즈는 225mm에 45, 18인치 타이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이렇게 크롬 가니쉬도 적용이 되고, 손잡이도 크롬, 그리고 여기 도어 윈도우 몰딩도 크롬으로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은 도어 필름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 미러에도 LED 방향지시 등 적용이 되고, 루프렉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면에 보시면 LED 테일 램프 적용이 되어 있고, 방향지시 등은 전구 타입입니다. 그리고 후진등도 범퍼 아래쪽에 전구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이브리드 배지도 있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에코 일렉트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등 같은 경우는 전구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후면에도 이렇게 기아 새로운 엠블럼 상당히 큼지막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샤크핀 안테나,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요. 니로는 특이하게도 후방 카메라가 와이퍼 고정 장치로 함께 제공이 되어 있는 게 상당히 특이한 점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가솔린 연료도 들어가게 되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고속도로보다 도심 연비가 훨씬 더 좋은 편입니다.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기 저항을 많이 받다 보니까 계속해서 엑셀을 밟고 있으면 엔진의 개입이 좀 많은 편입니다. 자,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옆쪽에는 이렇게 공간이 비어 있어서 새로운 짐 같은 거 수납할 수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런 수납함 제공이 되고, 또 아래쪽에는 다른 차량에서 보여드렸던 십자 드라이버 제공되고,
견인 고리 그리고 타이어 임시 수리 킷 모두 제공이 됩니다. 아래쪽에도 좀 깊은 수납함이 제공이 되네요. 자, 그리고 여기 옆쪽에도 이렇게 수납함이 따로 있어서 안 보이게 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 등도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니로 같은 경우는 손잡이는 있고 따로 전동식 트렁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니로 실내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트 같은 경우는 전동식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핸들에도 이렇게 새로운 엠블럼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어 부분은 플라스틱인데 약간은 푹신푹신한 그런 느낌이고, 팔이 닿는 부분은 푹신푹신한 인조 가죽 감싸기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사이드미러 접히는 이런 것까지는 다른 차량들과 비슷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 운전석 같은 경우는 풀다운, 풀업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수석은 풀다운 풀업 안 되고 2열 윈도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버튼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위쪽에는 이렇게 귀엽게 무드 램프 함께 적용이 되어 있고, 하향등 높낮이 조절 장치, 그리고 실내 조명 밝기, 후측방 경보죠. 요 켰을 때 후측방에 차량이 있으면 이렇게 사이드 미러에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선 이탈 경보 켜고 끄는 버튼.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따로 시동 배터리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 12V 리셋 버튼을 이용해서 12V 배터리 전원 차단 상태일 때 이 버튼을 눌러서 시동을 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전이 되면 이 버튼을 눌러서 시동을 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적인 방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차체 자세 제어 장치 버튼, 줄구 여는 버튼은 이곳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페달 같은 경우는 고무로 되어 있는 페달로 되어 있고요. 출시한 지 이미 5년이 넘게 지났지만 아직까지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세련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10.25인치의 유보 내비게이션도 적용이 되어 있고, 디지털 클러스터도 상당히 세련된 느낌으로 제공이 됩니다. 하향등도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안개등, 미등,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것들 지금 현재 주행하고 있는 상태.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배터리 잔량 그리고 연료 잔량도 남아있고요. 속도 게이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에너지 흐름도나 내비게이션 목적지 설정을 했을 경우에는 이 화면에 길 안내도 함께 제공이 되겠죠. 화면이 커서 좀 더 보기 좋게 아마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이나 주행 설정 같은 것들도 따로 이렇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주행 보조나 경고 시점 이런 것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사용자 설정에서 여러 가지 설정도 만져볼 수 있습니다. 자,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에코 모드와 스포츠 모드로 나눠지는데, 스포츠 모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 드라이브 모드에서 옆으로 한번 밀었을 때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픽이 상당히 멋있죠. 에코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계기판의 그래픽이 변경되게 됩니다. 오, 멋있네요. 자, 이렇게 다시 에코 모드로 바꿨고요. 오토 헤드램프, 오토 상향등 모두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적 감지 와이퍼는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뒤쪽에는 패들 시프트 제공이 됩니다. 이 패들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회생 제동 브레이크의 강도를 조절하는 이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회생 제동의 강도가 레벨 1, 2, 3 이렇게 3단계로 조절이 됩니다. 총 4단계겠죠? 2, 3, 제로까지. 이 회생 제동이 제로일 경우에는 엑셀을 뗐을 때 그냥 리어카가 굴러가듯이 차량이 저항 없이 굴러가게 되고요. 회생 제동 단계가 3단계까지 높아지게 되면 엑셀을 떼는 순간 브레이크를 밟은 것처럼 차가 감속되면서 충전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혹시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를 운전하게 되신다면 이 회생 제동 기능은 꼭 한번 테스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 왼편에는 오디오와 음성 인식 버튼, 모드 버튼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계기판 메뉴 변경 버튼, 크루즈 컨트롤 버튼, 그리고 다이얼 버튼, 차로 유지 보조 버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작동 시에 전방에 있는 차량과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자, 내비게이션 UI나 멀티미디어 UI 같은 경우에는 최신 제공되는 다른 차량들과 같은 디자인의 UI를 제공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메뉴 같은 것들도 여기서 따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비상등 같은 경우는 송풍구 가운데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멀티미디어 버튼은 이곳에 나열이 되어 있고,
공조기 버튼은 이 아래쪽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드라이브 온리라는 버튼도 함께 제공이 되고요. 오토 공조기, 그리고 동승석과 조수석의 온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듀얼 오토 공조기가 함께 제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공기청정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 내기순환 버튼을 길게 눌러서 공기청정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클라이메이트 버튼을 눌러서 공조기 화면을 내비게이션 화면에, 멀티미디어 화면에 크게 또 띄워서 볼 수도 있습니다. 워셔액 연동이랑 뭐 결로 발생 저감, 오토 디포 이런 것도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워셔액을 사용했을 때 내기순환을 자동으로 전환해주는, 냄새가 나지 않도록 전환해주는 그런 장치랑, 또 결로 발생이 예상되면 또 뜨거운 바람을 앞유리창에 올려주고, 습기가 감지되면 또 앞유리창이나 이쪽으로 바람 방향을 바꿔주는 그런 기능까지 함께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런 수납함 마련되어 있고요. 12V C거잭, 그리고 USB A 타입 충전 단자, USB 리더기 함께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기어 타입 같은 경우는 부츠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PRND 방식이고, 아까도 보여드렸던 스포츠 모드는 드라이브 모드에서 왼쪽으로 한번 기어 노브를 옮겼을 때 스포츠 모드로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행 중 후방 영상이 보고 싶을 때는 이 뷰 버튼을 이용해서 주행 중 후방 영상을 확인하시면 되겠고, 전방 주차 센서를 켜고 싶으시면 이 버튼을 눌러서 켜면 되는데, 후진 기어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이 전방 주차 센서가 켜지겠죠. 이렇게 후진 기어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주차 모드이기 때문에 주차 센서가 함께 켜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 열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버튼 함께 제공이 되고요. 이번에 스마트 키의 이 디자인도 변경이 됐죠. 디자인이 변경된 건 아니죠. 엠블럼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원격으로 시동을 걸 수 있는 원격 시동 버튼 함께 제공이 되고, 나머지는 다른 차량의 스마트 키와 디자인이 똑같습니다. 자, 암레스트 같은 경우도 뭐 변경되진 않았고, 깊이는 이 정도로 꽤 깊은 암레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내등 같은 경우는 모두 전구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최근 새로 출시되는 차량들은 이 선글라스 케이스가 안 들어가는데, 니로는 출시된 지 한 5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선글라스 케이스가 제공됩니다. 유용하죠. 그리고 룸미러 같은 경우는 니로는 하이패스 룸미러를 전 트림 동일하게 추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번 고객님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탈 일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이 하이패스 룸미러는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하이패스 룸미러 안에 눈부심 방지 기능이 들어가는 전자식 룸미러가 함께 제공이 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자식 룸미러 옵션을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식으로 눈부심 방지 기능을 작동할 수 있도록 이런 룸미러가 제공이 됩니다. 유보 옵션이 기본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유보 버튼 함께 제공이 되고요. 선바이저를 내려보면 이렇게 화장등이 있는데, 화장 거울이, 선바이저를 열어보면 이렇게 화장 거울이 있는데, 화장등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켜고 꺼주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도 이렇게 무드 램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전동식입니다. 조수석 시트도 전동식으로 제공이 되는데, 워크인 디바이스 같은 버튼은 따로 없습니다. 자, 시트의 재질도 한번 보시죠. 시그니처 사양에는 가죽 시트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런 패턴의 시트가 제공이 되고요. 아마 만져보기로는 여기는 인조가죽 시트, 그리고 여기는 천연 가죽인 것 같습니다. 등받이도 마찬가지예요. 자, 뒷좌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에도 2열 승객을 위한 송풍구 마련되어 있고요. 충전 단자 같은 것은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2열에 제공되는 열선 버튼 2단으로 제공이 됩니다. 자, 전기차, 제가 이제 니로 전기차를 타고 있잖아요. 전기차보다 이 바닥이 더 낮은 느낌이에요. 실제로도 더 낮고요. 바닥이 더 낮아서 앉았을 때 허벅지가 조금 딱 시트에 밀착되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뒷좌석에서 본 앞좌석의 대시보드 디자인은 이런 느낌이고요. 실내가 그렇게 좁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니로를 타고 있어서 느끼는 거지만, 이 등받이 각도가 조금 더 많이 누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5년 전에 출시한 차지만 대시보드 디자인이나 외관 디자인이 그렇게 아직까지도 탈만한 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니로 같은 경우는 이 연비가 상당히 좋고, 또 제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니로 타시는 분들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차에 대한 애착심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좀 만족도가 높은 차를 추천해 달라고 하시면 저는 니로를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니로 22년형 모델, 엠블럼이 변경된 22년형 니로 모델을 가지고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연식 변경이 되면서 엠블럼도 같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고객님도 많이 혼란스러우실 거고, 저희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뛰고 있는 카마스터 분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한참 동안 차를 기다렸는데 연식 변경 되기 전 모델을 배정받는다 라고 하면 어느 누구라도 섭섭한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지금 이 엠블럼이 바뀌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기도 어떻게 잘 겪어내면 저희에게 또 새로운 좋은 소식들이, 좋은 나날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차량을 가지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빡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